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보잉과 연방항공청 FAA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많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명국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더구나 안전을 제일로 친다는 이 보잉과 FAA에서 어떻게 이런 직무유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기적 사건입니다. 세기적 사건입니다. 왜냐? 지금 최신형 기종 보잉 737 맥스 8 두 대가 5달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346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보잉과 FAA가 자기 직무를 양심을 걸고 수행했더라면 아마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물론 에티오피아 사고는 조금 더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만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두 사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 제작사, 비행기 제작사 사이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에어버스, 미국을 대표하는 보잉사, 세계 항공 시장을 갈라서 격투를 벌이고 있는 이 두 항공사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계속 신기종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적게 쓰고 멀리 가고, 그리고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조종사를 가능하면은 많이 투입해가지고 장시간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야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잉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가지고 2017년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문받은 대수가 이미 5,000대 또는 4,500대라고 일컬어지는데 한 대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350대를 팔았어요. 한국에도 2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제부로 이 350대가 거의 전부 다 비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가 미국에서 내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먼저 했는데 미국이 가장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잉사가 미국 회사죠. 그리고 FAA는 안전 문제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이 두 회사와 기관이 끝까지 어제 아침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 계속 운항해도 괜찮다 이렇게 버티었습니다. 심지어 보잉의 회장이 아주 영향력이 큽니다. 보잉 회사는 미국에서 특히 정부와 의회, 정치인들에게 영향이 큰 로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헌금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심해도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비행 중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지만은 오늘 새벽에 비행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FAA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잉사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순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응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교통부 장관 마크 가누라는 분이 에어런이라는 회사가 공개한 위성 데이터에 근거를 해가지고 운항 중단 결정을 했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에어런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하면은 비행기의 항적을 쭉 추적합니다. 인공위성으로. 그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요. 이번에 추락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6분 만에 추락한
이 비행기, 에티오피아 항공사 소속의 이 비행기의 항적을 추적을 했더니 바로 5개월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라이언 에어 소속의 보잉 737이 추락한 항적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요 보시면 위가 에티오피아 항공의 항적이고 아래가 라이온 에어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진 비행기의 항적인데 뭐가 유사하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패턴도 유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주기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는 이 주기가 보면은 20초에서 15초 사이입니다. 20초에서 15초 사이로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MIT 대학의 유체 역학 전문 교수 존 하스만 2세라는 사람이 이런 주기를 보이는 이 진폭은 난기류 등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체나 계기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먼저 그 자료를 공개하니까 FAA도 이어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보잉을 믿고 비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다. 즉 이 인공위성 자료 플러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 파편을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종합해 보니까 이 사고는 기체 결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속 방지 시스템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운항 중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어제부터 조종사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조종사들이 거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단체들도 문제를 세게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보잉의 로비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월호 사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세월호 사고. 세월호 사고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이 배를 증축을 했습니다. 5층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안정성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발라스트는 배를 안정시키는 그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실어야 되는데 그 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화물은 과적을 해 놓으니까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분수처럼 배가 기우뚱 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바람 한 점 없는 곳에서 10도 변침을 하니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0도 변침을 해도 쓰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체 결함이죠. 이번 보잉 737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습니다. 엔진을 붙이는 그 위치 문제 때문에 비행기가 수평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앞이 들리게 돼 있었어요. 이런 비행기를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설계를 해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들리게,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들렸을 경우에 작동하는 기계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보정장치로 붙여놓은 건데 그게 자동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실속이라고 그래요. 스톨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붙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자동 방지 장치가 오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날고 있다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자꾸 이걸 기체를 내리는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날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내려요. 조종사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또 내리게 하고 또 내리게 하고 기계와 조종사 사이에 한 20번쯤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기계가 이겨가지고 추락시키고 말았는데 그 패턴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10월에 이미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보잉은 그때도 우리 별 전혀 문제 없다고 딱 잡아떼고 딱 잡아뗐습니다. 어제까지도 딱 잡아뗐지 않습니까? 더구나 미국 항공사들은 어제까지도 비행기 다 날렸어요. 그런데 몇 조종사들이 보고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비행기 기수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황급히 자동 항법 장치를 꺼버리고 수동 장치로 비행기를 몰아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그것과 위성 자료가 공개되고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보잉사와 친근한 관계였지만은 비행 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가 이미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항공 문제에 대해서 공군에서 레이더 관측병으로 근무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 항공사고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요격기가 대한항공 007 편을 보잉 747을 격추해가지고 269명을 죽게 한 사건부터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부터 그리고 1997년 대한항공이 747이 괌공항에 착륙하려다가 비바람 속에서 그 산과 부딪혀서 죽은 사건. 이게 제가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아주 긴 기사를 썼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안전에 무감각한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은폐를 한 것은 이것은 거의 범죄적 수법이죠. 더구나 보잉이 작년 10월에 라이온 에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비행 중단을 스스로 시켰어야 됩니다. 시키고 우선 해야 될 것이 이 실속 엔티-스톨 시스템,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교체하는 것은 아마 비행기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렵다 한다면은 차선책으로 이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조종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행기를 몰아야 한다. 이런 지침을 주어서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스타 항공이 2대를 도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왜 허용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미국의 FAA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FAA가 괜찮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는 다 따라가죠. 그러나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비행 중단을 시키고 드디어 유럽 국가들이 다 비행 중단 시켜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어제 비행 중단 시킨 것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진실이 드러나니까 더 이상 항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에티오피아 이 사고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기체 결함, 계기 결함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륙하자마자 떨어지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야 합니다. 조종사의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테러에 의한 것, 그리고 엄청난 난기류에 휘말렸다든지 하는, 근데 그런 것은 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체 결함의 가능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회에서도 사람이 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돼버리면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버리면은
이 안전이 희생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46명의 사람 생명이 보잉과 FAA의 무원칙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그런 말하자면 결론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이 최고입니다. 생명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